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정책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바로 유럽의 작은 나라 몰타가 전 국민에게 챗GPT 플러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건데요. 이게 단순한 기술 제공이 아니라 국가 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진짜 놀랍더라고요. 저도 직접 찾아보니 이 정책이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게 정말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매일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엄청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몰타 정책이 실제로 뭔지, 그리고 우리 한국의 복지 현장에 적용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시면 복지사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AI 활용법까지 다 배워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몰타라는 나라가 왜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했는지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몰타는 유럽연합에 속한 작은 국가인데요. 인구가 55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나라가 전 국민에게 챗GPT 플러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제가 직접 조사해봤는데 이건 단순히 기술 지원이 아니라 국민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직업 훈련이나 교육 정책으로 내걸면서도 실제로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노리는 거죠. 복지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들이 챗GPT를 쓸 수 있다면 지금 수동으로 하는 사례 관리, 기록이나 상담 내용 정리 같은 일을 AI가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일인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주목할 건 전 세계 주요국들의 AI 정책 추진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은 특정 산업이나 직군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고 한국은 기업과 산업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울타는 정반대 접근을 했어요. 개인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접근할 수 있게 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회복지 현장처럼 소수 직업군의 종사자들도 동등하게 A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한국의 복지사들한테 물어봤을 때 실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기로 기록을 작성하고 통계를 손으로 정리하는 곳이 많다고 했어요. 만약 국가 정책으로 이런 도구를 제공한다면 업무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거라고요. 몰타의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단순히 챗GPT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유료 버전인 플러스까지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챗GPT 플러스에는 일반판에 없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커울 인터뷰라는 건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고 파일을 직접 읽어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뒤에 어이라는 이미지 생성 기능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복지 현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아세요?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 명단을 엑셀로 만들고 통계를 내고 보고서에 들어갈 그래프를 직접 손으로 그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직접 테스트해봤는데 챗GPT 플러스로 사례관리 기록을 정리하면 기존의 3분의 1 시간만 걸리더라고요. 이제 한국의 복지 현장이 왜 AI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실제로 몇몇 사회복지사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보니 정말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한 명의 복지사가 평균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대상자를 관리한다고 해요. 그리고 매달 해야 할 행정 업무가 엄청난데요. 매달 300시간 이상을 행정 업무에만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되면 상담에 못 쓰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요. 복지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이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AI가 들어오면 뭐가 달라질까요? 사례 기록을 자동 작성하고 통계 리포트도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중요한 일, 즉 대상자와의 직접 상담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국과 몰타의 정책이 뭐가 다른지 비교해 볼게요. 몰타는요,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대상이에요. 나이, 직업, 학력 관계없이 전부가 챗GPT 플러스를 무료로 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형태였어요. 중소기업 AI 디지털화 지원, 산업특화, 교육 같은 식으로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개인 직업군, 특히 사회복지사처럼 소수 직종의 종사자들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다는 거죠. 제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복지 현장에 AI 도입을 지원하는 정책이 정말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개인이 돈을 내서 챗GPT를 구독하는데 $20면 적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상담 기록이에요. 지금 복지사들은 대상자와 일 시간을 상담한 후에 그 내용을 전부 손으로 기록해야 해요. 근데 챗GPT를 쓰면 음성 녹음을 업로드하고 요약해줄래? 나와보면 5분 안에 정리가 돼요. 기존에는 30분이 걸렸으니까 25분을 절감하는 거죠. 두 번째, 사례관리 계획서예요. 이건 정말 번거로운 업무인데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개별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근데 챗GPT의 대상자 정보와 기관의 프롬프트 템플릿을 입력하면 90% 정도 완성된 계획서가 나와요. 복지사는 마지막 10%만 손질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월간 보고서 작성이에요. 기관에서는 매달 통계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는데 챗GPT로 엑셀 데이터를 분석하면 자동으로 인사이트와 그래프를 만들어줘요. 이 번째, 대상자별 맞춤 지원금 검색이에요. 입력하면 해당되는 국가 지원금과 혜택을 자동으로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 네 가시만 해도 월간 900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의 복지 현장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봤어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지사들이 너무 많은 행정 업무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정작 대상자들과 깊이 있는 상담을 하지 못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도 직접 서울의 한 복지관을 방문했는데 정말로 그랬어요. 복지사분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행정 업무였던 거예요. 만약 이런 작업들을 AI가 처리한다면 복지사들이 더 인간적인 상담과 지원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고 복지 대상자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도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에요. 제일 먼저 생각할 게 개인정보 보호거든요. 복지 대상자들의 민감한 정보, 예를 들어 서든, 가족관계, 건강정보 같은 걸 챗GPT에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오픈 AI가 보안을 강화했지만 데이터 유출 위험은 여전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처리하고 필요한 정보만 입력해야 해요. 두 번째, AI의 오류에 대한 검증이에요. 챗GPT가 만든 사례관리 계획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복지 대상자의 심리 상태나 미묘한 상황 변화는 AI가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사는 반드시 AI가 만든 결과물을 재검토하고 조정해야 해요. 세 번째, 기술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는 문제예요. 나이가 많은 복지사분들이 AI를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세계적인 교육이 필수예요. 그럼 한국은 앞으로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정책 방향을 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이에요. 몰타처럼 모든 국민이 AI를 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현재 한국은 AI 교육이 주로 IT 전공자나 개발자 중심인데 이걸 일반인, 사회복지사나 의료인처럼 전문직 종사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해요. 두 번째, 소수 직업군 지원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해요. 지금까지는 기업과 산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개인 직업군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회복지 AI 도구, 무료 지원 사업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해요. AI를 써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차원에서 안전한 플랫폼을 만들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만 한국의 복지 현장도 진정한 의미의 AI 혁신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요. 사실 AI 기술 자체는 이미 충분히 발전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누가 어디서 쓸 수 있는가 하는 정책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몰타가 챗GPT 플러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건 단순히 최신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제가 오늘 강조한 건 특히 복지 현장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이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고 정말 중요한 데면 상담과 대상자 지원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러려면 국가의 정책 지원이 필수라는 뜻이었어요. 900시간, 이건 한 달에 150시간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복지사들이 되찾으면 우리 사회의 복지 서비스 질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주요 복지 정책이 AI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더 깊이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